안녕하세요. 우량감자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미 연준이 9월에 드디어 금리를 내렸습니다. 시장에 가장 큰 관심사였던 빅 이벤트가 끝났는데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인지, 작년처럼 미국 증시만 오르고 우리 코스피는 소외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심층 분석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연준의 결정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부터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연말 투자 전략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연준이 정확히 무엇을 결정했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연준은 정책 금리를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새로운 금리 범위는 4%에서 4.25%가 됐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입니다. 이건 경제가 무너져서 허둥지둥 내리는 위기 대응용 인하가 절대 아닙니다. 연준 스스로 밝혔듯이 이건 바로 보험성 금리 인하이자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물가 상승의 위험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보다 고용 시장이 둔화될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판단한 거죠. 마치 소나기가 오기 전에 미리 우산을 펴는 것처럼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물론 연준 내부 의견이 모두 가진 않았어요. 새롭게 임명된 스티븐 미란 이사는 무려 50bp의 더 공격적인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내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백악관이 3% 수준까지 금리를 낮추기를 원한다는 정치적 속내까지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결정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연준이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밝혔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리 결정이라는 헤드라인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연준이 함께 발표하는 점도표와 경제 전망입니다. 이 두 가지 자료에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첫 번째, 점도표 분석입니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느 수준일지를 익명으로 점을 찍어 나타낸 표인데요. 이걸 보면 연준의 생각을 집단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점도표의 핵심 변화는 이거예요. 연말 정책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지난 6월 3.9%에서 3.6%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연준이 올해 남은 회의, 그러니까 10월과 12월에 25bp씩 두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연내 총 3회 인하의 길이 활짝 열린 거죠. 두 번째, 경제 전망의 역설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연준은 금리를 내리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2025년과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쓰는 카드인데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면서 금리를 내린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금리 인하가 보험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연준은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튼튼한 경제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핀셋처럼 정확하게 금리 정책만 선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신호들이 확인되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분석은 분석일 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이번 FOMC 결과가 채권, 주식, 그리고 우리 코스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A부터 Z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시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의 강력한 호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성격의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증시에 아주 긍정적인 촉매제가 되어 왔거든요.
따라서 이번 결정은 연말 랠리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증시의 든든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우리 코스피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작년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실 거예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동안 미국 나스닥 지수는 7%나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는 오히려 7% 하락했었죠. 이번에도 미국 증시만 좋은 것 아니냐는 불안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해는 작년과 명백히 다릅니다. 코스피를 둘러싼 세 가지 핵심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첫 번째, 기업 이익입니다. 작년에는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며 발목을 잡았지만 올해는 드디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HBM을 필두로 한 반도체, 조선, 방산 등 한국 증시의 핵심 주도주들 이익 모멘텀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작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치우는 순매도 기조였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꾸준한 순매수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시장에 든든한 매수 주체가 생긴 거죠. 세 번째, 정책 모멘텀입니다. 작년에는 상법 개정안 미통과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았지만 올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증시 친화적인 정책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익, 수급, 정책의 긍정적인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지금 코스피가 작년과 같은 소외 현상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장 전망도 살펴볼까요? 먼저 채권 시장은 연준의 추가 인하 기대감과 경기 방어 기대감이 맞물리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당분간 4%에서 4.25%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가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며 강세가 제한되고 바닥 다지기 국면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300원 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릴게요.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는 연말 랠리의 청신호이며 이익, 수급, 정책 환경이 모두 개선된 코스피는 작년과 달리 이번 랠리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다. 물론 FOMC 이후 시장 해석 과정이나 여러 대외 변수로 인한 단기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에 연연하기보다는 연말까지 이어질 상승 추세라는 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다가올 연말 랠리를 대비하며 긍정적인 투자 스탠스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투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 우량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